검찰 개혁 화두는 좀 살짝 죽어 있었지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관련된 부분, 뭐 윤석열 패싱이냐 아니네. 그렇지만 사실 법무부가 보고 있는 것은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 검사의 전결로 이루어진 이 기소를 날치기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건 이 핵심은 이제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던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가 감찰을 할까? 이런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셔야죠. 윤석열 총장 감찰. 글쎄요, 결론부터 그냥 얘기하면 뭐 논리를 떠나서 저는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서로 지금 일단은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의 논리 구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바로 윤석열 총장 감찰로 가면은 이 사안의 본질이 무슨 뭐 윤석열 대 추미애 이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이게 비켜가 버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윤석열 총장 측의 저항 이런 것들이 명료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깊이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윤석열 총장 등이 사실상 어느 시점부터는 이젠 본인의 명분이든 실질적이든 살기 위해서도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역할하고 그렇죠. 개입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논란을 일부러 만들지요. 네. 보면. 그래서 그 마지막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어딜까 하는 거를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저럴까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제가 윤석열 총장 감찰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자신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으로도 맞고 또 지혜로운 대처일까 하는 생각이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런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의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총선을 전후한 것으로부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쭉 뭔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인 거요? 네. 본인이 직접 네. 뛰어든다? 아니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아직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감찰이 어떨지, 시기가 어떨지를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를 이미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논란을 최소화시키시겠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미 이제 인사를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굳이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 또 내지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할 리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총선과 관련해서는 워낙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우리가 좀 생각 이상의 행동과 태도, 그다음에 말과 이율배반적인 것 때문에 그 조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일상적으로 내놓는 메시지와 크게 다르진 않았다, 이번 신년 메시지가. 그다음에 이제 현충원 간 것도 이례적인 건 아니다. 통상 다 그렇게 다닌다, 이제 이런 건데, 다른 검찰총장은 메시지를 내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반면에 이분이 워낙에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 나간 것을 굳이 정치권에게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그런 메시지다라는 거고, 별로 이렇게 이후에 이전에 인제 조국 전 장관 임명되는 과정, 그다음에 임명되고 나서 또 이제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 보여줬던 것이 다였다. 이제 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랫동안 이제
띄었던 분들의 의견인데 그거든 저거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칼집에 칼을 갖고 있을 때는 좀 사람들이 '저게 뭐지?'라고 궁금해도 하고 뭐 '깍두기를 썰까? 호떡을 자를까?' 뭐 이런 '과도할까?'라고 했는데 이미 칼을 빼들었는데 뻔히 보이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비정상적인 검찰의 이런 과도한 행위를 규탄하고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슈 파이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등등 안 먹히는, 그러니까 여론에서 보면 무조건 지는데 조국 장관 이야기를 꺼내 들고 지금 뭐 "보복 이사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먹히거든요, 음. 다른 이슈에 비해서. 그러니까 먹힌다는 건 이제 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반대편. 네. 구여권. 예. 네네. 그렇게 이제 먹히는 부분이니까 여론조사의 비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자신들이 살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꺼내 드는데 마침 검찰이 거기서 계속 논란을 만들어 주고 오늘 또 보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뭐 보복 인사네 뭐네 해 가지고 특검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실 윤석열은 만약에 어떤 그런 정치적 사심이란 게 없다면 뭔가 요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음. 가지만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던 입장에 섰던 분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어서 그냥 일단 무조건 매도했던 분들, 이제 그것이 교집합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또 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계속 시비를 걸 때 그쪽에서 지금 가장 좋은 나름의 프레임을 총선 앞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막 하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지금 가져가고 싶은 그렇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갖고 대처를 하면서도 그런 것에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칙을 갖고 대처하되 상대를 피해자로 만들고, 지금 이 정치 검찰을 했던 분들 갑자기 피해자로 만들어주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 강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국민의 눈에서 볼 때 지혜롭게 갈 필요가 있다. 속도와 느낌을 조정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든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총선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쥐고 흔들 만한 카드는 윤석열, 뭐 조국 장관 요런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악의성이 보이니까 인제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권자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농반 진반으로 문 대통령의 윤석열 사람 만들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임기 보장은 끝까지 하겠지만 사실 이게 민주정부와 보통 다른 정부의 차이점 같은 거라는 게 느껴지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 속이 좀 부글부글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해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정치검찰 그룹의 행태나 기존의 수사가 순수한 의미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 심지어 선의를 가지고 충심으로 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드러난 시점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피해자 프레임을 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더 나아간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 어디를 바라보고 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갈까, 이걸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예. 그에 따라서 상당히 윤석열 총장 팀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걸 잠재우는 방법도 총선에서 압승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총선 승리에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간다고 할까요? 그러면 필요하겠죠. 어쨌건 지금 검찰이 총선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엔 이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론전은 우리가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시각으로 보면 정권의 핵심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 인사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 만들고 가고 싶어하는 게 있지만 간단히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조국 장관 기소한 내용을 봐라. 그 나라를 들썩썩 만들어 놓고 저 정도로 기소하고 뭐 소위 말하면 구속도 못 시킬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수사한 거고 그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논리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목 숫자만 막 11가지 이렇게 쫙 늘려놔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은 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부터 보면 상당히 코믹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 언론의 측면도 있다고 봐요. 언론이 자신들이 질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도를 하는 측면, 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지금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 국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언론과 야당이 그러니까요.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미세하게 저희가 낙폭을 하고 떨어진 과정이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그 프레임이 작동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사와 관련해서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다 다른 지역으로 보직 이동됐고 결국 그 프레임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닥 그렇게 만약에 지금 조국 전 장관으로 있다면 그게 유효한 카드인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흘러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추미애 대표도 그런 저간의 이런 그 정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봐야죠. 예. 네. 잘 마무리가 되겠죠. 저는 네, 뭐 그렇게 보죠. 역사의 긍정성을 저는 믿고요. 네. 어떤 두통거리.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뭐랄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 명절 끝나고 났을 때는 온갖 논란들이 많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뭐 최근에 어제 오늘 해서 뭐 작은 논란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선거철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하다는 그런 상황을 갖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안 받아요. 아니 시청자분들 우리 음.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가는 별로 비중 있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검찰의 생리를 아주 잘 아는 분들의 얘기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했고 지금 뭐 얘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것은 그냥 그저 그럴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근데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은 한편으로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지만 글쎄 그렇게 그닥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윤석열이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1월 15일까지잖아요. 1월 16일 이후부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퇴를 3월 한다면? 3월 15일 날 이후니까 비례대표밖에 출마 못하죠. 그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대답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뭐 공직 대답하자라는 예. 취지는 아니고 그런 정치적 상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공직 정치적 상상이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공직 그 사퇴 시한을 지났기 때문에 출마는 지역구 출마는 못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스스로 정치 검찰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뭐 정치 검찰이기보다는 정치를 해야지만 그 검찰 조직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충심으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여튼 비례대표밖에 안 머리가 되니까. 복잡할 거예요. 윤석열을 이렇게 그 하는 걸 보면요 머리의 선이 단순해요. 상당히 단순하게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 두 수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고 딱 한 수 두 수 안에 더 지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짓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윤석열 저는
감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제대로 붙으려고 그러면요. 도망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붙어가지고 그걸 이슈에서 이겨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